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크박스가 개편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잘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둘이 만나서 방송을 하네요. 네, 그 개편이라는 게 뭐 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저 메인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네. 아, 원투펀치 개편은 제가 느껴봤는데 진행자 돌려막기?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원투펀치 개편은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은 컨텐츠 어떻게든 살려보기. 그 진행자 돌려막기가 어떤 때 나오느냐? 페이지 일보 직전에 항상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차나야 조심해라. 자, 송영주 의원과 박찬하 의원을 어떻게든 좀 살려볼까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송영주 의원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크박스 컨텐츠는 뭐냐면 K리그. 네. 자, 이제 하늘과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룹 A로 간 팀 6팀, 그리고 그룹 B로 간 팀 6팀이 있는데 33라운드 경기에서 서울과 전북이 붙었잖아요. 네. 서울이 전북이 약한 건 알겠지만 전북의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서울이 잡으면서 상위 스프릿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북이 잡으면서 서울이 하위로 내려가게 됐고요. 전북이 4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날 굉장히 극적이었는데 사실 서울은 무승부로도 괜찮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을 홈팬들 앞에서 사실은 전북에게 잡히는 바람에 사실 서울 팬들이 그날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게는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만 결국 마지막 날에 전북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승은 간다. 네. 제가 올 시즌 본 전북 경기 중에서 전북 팬들의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경기 같아요. 가장 절실했던 경기 아닐까요? 아니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절실했는데 승리를 거두니까 완전히 이제 원정에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서울 팬들은 상실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서울 팬분들의 상처가 좀 컸던 날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그 아주 결정적인 한판과 더불어서 이제 아래와 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들려드릴 컨텐츠는 항상 이제 이맘때면 하는 컨텐츠, 갈라지기 전까지 33라운드까지의 K리그 베스트 11인데 송영주 위원께서 올 시즌 현재까지 K리그의 베스트 11을 선정을 해 오셨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포메이션은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4-3-3으로 갈지 4-4-2로 갈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4-3-3으로 갔을 때 미드필더 한 명 놓고 또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 4-4-2로 가자. 그래서 4-4-2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고민이 되는 그 두 명의 후보가 있다 그러면 둘을 다 빼버리자고 지금 결정하신 거죠? 근데 한 자리를 놓고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뭐 이야기하자면 뭐 기성용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주세종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백승호라든가 네. 아니면 이순민, 정호연 누구를 넣어야 될까 막 고민했었거든요. 강력한 선수들이 많네요. 네, 이렇게 고민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빼버리자. 좋아하는 선수 한 명을 공격 쪽에 더 넣자. 이렇게 갔죠. 그래서 4-4-2가 됐다. 네, 4-4-2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4-4-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림 자체는 여기 이제 4-1-3-2처럼 그려왔는데 뭐 4-4-2예요. 네, 4-4-2로 하겠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은 첫 포지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위원의 골키퍼 누굽니까? 울산의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창근 선수, 김경민 선수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근데 김경민 선수가 경기 수가 약간 모자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김경민 골키퍼가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광주가 최소 실점을 기록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울산에서 특히 올 시즌은 울산이 전반기에는 말 그대로 막강했지만 후반기에는 주춤했잖아요. 그때마다 버텨준 거는 조현우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 시즌만큼 골키퍼가 좋은 골키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느껴지는 시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좋은 골키퍼가 있는 팀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팀들은 수비 쪽에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울산은 최후방에 대한 걱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이창근, 김경민 선수에게는 굉장히 미안한데 조현우 선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경기에 따라서는 조현우 선수보다 이창근 선수나 김경민 선수가 훨씬 더 번쩍번쩍 빛나는 경기들이 있는데 그냥 전체로 평균적으로 보면 왠지 조현우 선수가 더 조금이라도 조현우 선수가 평균적으로 조금 앞서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창근 선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명과 암이 있는 것이
정말 슈퍼 세이브가 많았거든요. 세이브 수는 조현우보다 훨씬 많아요. 페널티 선방이라든가 뭐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점은 또 좀 많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대전의 수비 문제로부터 더 비롯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는 조현우 선수가 평균적으로는 어찌됐건 가장 조금 우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 이창근, 김경민 선수에겐 죄송하지만 조현우 선수로 저도 했고요. 그러면은 송영주 위원의 그 다음 4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포항의 완데르손, 네. 그리고 중앙에 전북의 박진섭, 포항의 그란트, 네. 그리고 오른쪽에 광주의 두현석을 뽑았습니다. 오, 저랑 비슷하시네요. 아, 비슷한가요? 매우 비슷하신데요. 오, 다행인데요. 제가 사실은 뭐 올 시즌 K리그의 모든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본 경기에 대한 이 각인된 활약이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입견의 노예거든요. 근데 이제 준이 형하고 비슷하면 잘 뽑아왔는데? 얘가 좀 하고 있는데? 그 완델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감스럽게도 시즌 아웃이 됐는데 네. 이제 경기 수가 조금 딸리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포항에 복귀하고 나서 과거만큼의 파괴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진행이라든가 그리고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고요. 포항이라는 팀이 워낙에 매력적인 팀이긴 한데 저는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가려진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심 쪽에서 완델손이 차지하는 건 되게 많다. 완델손이 그리고 정말 잘해주고 심지어 있다. 연령을 고려하면 완델손 선수가 지금 그 수비 위치에서 뛰는 것도 사실 자신의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앞에서 미드필더로서 뛰는 게 지금의 완델손 선수에게는 더 어울리는 역할인데 팀 사정상 사실은 수비 위치로 내려가서 뛰어준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퀄리티 높은 활약을 보여줬음이 틀림이 없어서 저도 완델손 선수가 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 완델손, 그랜트, 두현석이 똑같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바뀌었네요. 네, 한 자리만 다른데 한 자리가 저는 박진섭 선수가 아니고 광주의 티모 선수입니다. 티모, 네. 티모 선수도 그 출전 시간의 문제가 약간 있어서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으나 그 광주가 올 시즌 그 정도 좋은 축구를 보여줌에 있어서는 티모의 역할이 정말 컸다. 네, 티모가 후방에서부터 뭐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 과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사실 티모가 어떻게 보면 광주의 후방 빌드업의 본체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광주의 좋은 축구를 우리가 칭찬을 한다? 그러면은 티모 선수도 넣어주는 쪽이 안 넣어주는 쪽보다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는 그 K리그 매니아 분들은 물론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낯설 수 있는 이름이 두현석이거든요. 네. 근데 두현석이 올 시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네. 네. 아니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소화하고 왼쪽도 왼쪽도. 소화하고 물론 주로 소화하는 측면은 오른쪽이긴 하지만 근데 왼쪽들도 뛰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현석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고 도움을 7개나 했거든요. 2골 7개의 도움이면 이건 측면 수비수가 기록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 중에서는 거의 최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정도로 잘해줬기 때문에 두현석은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원래 두현석 선수도 좀 전에 이제 완델손 선수 얘기도 했지만 두현석 선수도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아주 에이스 같은 공격 자원 하던 시절을 저는 봤거든요. 원래는 공격하던 선수. 그러니까 공격 재능은 원래 아주 풍부했는데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역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광주보다 높은 순위의 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티모 선수, 두현석 선수는 꼭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광주가 최소 실점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김경민도 많이 고민이 되고 네. 저도 티모도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현석만은 뺄 수가 없다. 네네네. 근데 저는 티모 대신 전북에 박진섭을 뽑았거든요. 이 박진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가면서 전북의 수비를 보니까 빈자리가 굉장히 크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전북이 순위가 4위이긴 하지만 은근히 실점이 적습니다. 적죠. 그걸로 사실은 4위한 거죠. 네. 그러니까 31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보면 그나마 수비 쪽에서 가장 열심히 해준 선수는 박진섭이 아닌가. 그래서 박진섭을 뽑았습니다. 네. 어쨌든 저와 매우 유사하게 지금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5명 나왔는데 1명이 달라요. 네. 일치율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미드필더 4명은 어떻게 되죠?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뽑긴 뽑았습니다. 여하튼 바코, 윤빛가람, 오베르단, 세징야예요. 제가 고민한 선수는 세징야예요. 경기 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세징야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징야를 뽑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오른쪽 측면에 나상호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세징야를 뽑았습니다. 왜냐면 세징야가 출전했을 때 무게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구의 공격은 결국 3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수비,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이 결국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세징야가 있을 때는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세징야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징야를 뽑았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뭐 사실 나온 경기로만 따지면 여전히 이른바 평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활약, 그리고 공격 포인트 자체가 여전히 또 대구에서는 가장 많기는 할 거예요. 8골 5개의 도움이니까 공격 13개? 포인트도 정말 많이 한 거죠. 그렇긴 한데 저는 정말 고민하다가 세징야 선수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특히 이제 또 시즌 후반부에 와서 대구가 정말 이 파이널 A, 그룹 A를 부여잡는 데 있어서 세징야 선수가 여기서는 활약을 별로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세징야 선수의 궁극의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못 뛰는 경기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잦은 부상과 결국 관리를 많이 요한다는 측면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정말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잘한 선수 누구 하면은 세징야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결정적인 시즌 후반부에 영향력이 너무 좀 생각이 안 나서 세징야 선수를 빼고, 그런데 이제 세징야 선수 대신 저는 나상호 선수를 넣었는데, 나상호 선수도 핸디캡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 페이스만 보면 나상호가 정말 무조건 나상호죠. 리그 최고의 선수죠. 그런데 나상호 선수도 지금 계속 골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꽤 오래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서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쨌든 파이널 A 경쟁을 했잖아요. 거기까지 초반에 만들어 놓은 건 그래도 나상호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황의조가 뛰든 일류첸코가 뛰든 나상호는 묵묵히 전 경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11골인가 넣었으니까 나상호 선수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다만 초반에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너무 전반부에다 몰려서 그렇지, 그냥 나성호 선수 시즌 공격 포인트가 이만큼이야 했을 때 결코 이 양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징야를 할까 나상호를 할까 하다가 세징야 선수는 제 생각에는 본인의 평균치는 확실히 아닌 시즌이에요. 올 시즌이. 그래서 제외를 하고 저는 나상호 선수를 데려왔는데 사실 바코 선수, 오베르단 선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달라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윤빛가람 선수를 선택하셨잖아요. 저는 이승우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고민거리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은 선수예요. 포지션이 한 단계 내려오면서 윤빛가람하고 호흡 맞추면서 그러면서 수원FC의 득점력을 전체적으로 또 높여주는 선수니까 이승우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윤빛가람이 이 팀의 엔진이 아닌가, 패스 공구머리자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윤빛가람을 뽑았습니다. 네, 그 윤빛가람 선수 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수원FC 팬들에게 물어봐도 아마 제 생각에는 매우 근소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 하나를 수원FC에서 베스트로 선택해야 된다면 윤빛가람을 하시겠습니까? 이승우를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도 아마 이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텐데 상당히 갈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승우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부로만 따지면 지난 시즌 엄청나게 잘 터지던 거에 비해서 골이 좀 너무 안 터져서 그때는 또 선발로 계속 나온다고 보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이제 지난 시즌에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팬들에게는 조금 좀 덜 좋은 스타트를 했던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력 자체는, 경기에 미치는 수원FC의 공격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이승우 선수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승우 선수의 이른바 판타스틱한 경기가 늘어났죠. 그래서 뭐 이달의 선수도 되고 점점 이제 요즘으로 오면 올수록 이승우가 역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임팩트가 꽤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윤빛가람 선수가 좀 더 지속적으로 엔진 역할을 한 건 맞는데 뭔가 저는 그 이승우 선수의 그 중후반기의 임팩트, 그게 네, 영향력, 이승우가 스타라서 그래요. 심지어 라스도 없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스타는 좀 부진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플레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팬들의 내리에 딱 각인시키는데 이승우는 딱 그런 유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속은 별로 없단 얘기예요? 실속도 좋았죠. 올 시즌에 공격 포인트를 물론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잘해줬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승우 선수가 골도 이제 꽤 많아졌고 뭐 어시스트까지 이제 포인트는 9골 3개의 도움 네. 정도 되죠, 이승우 선수가. 네. 그 정도면 근데 이게 약간 또 중후반부에 지금 몰려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수원 FC로서는 정말 이제 순위 경쟁이 엄청나게 중요한 생존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도 이승우가 저는 에이스 역할을 했다라는 뜻에서 그냥 이승우 선수를 넣었고, 박호 선수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핸디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상적인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울산의 약간 내리막과 박호 선수가 궤를 또 같이 하는 시기가 있어서 사실 네. 올 시즌 초반만 놓고 본다면 울산 선수들이 베스트 11에 쫙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춤하면서 이게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또 못 해줬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또 박호였으니까, 박호는 시즌 초반에 공격 포인트 양산하는 거 보면은 루빅손이랑 함께 너무 무서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을 수 없었죠. 그래도 박호는 그래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울산이 그렇다고 뭐 지금 뭐 1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네. 울산을 1위로 치고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역시 팀 최고의 재능은 박호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빼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아슬아슬했던 선수들이 많은데 저는 또 고민했던 선수가 하나가 사실은 이순민 선수. 이순민. 네, 이순민 선수 고민했는데 뒤쪽에 제가 티모랑 두현석을 다 살렸기 때문에 앞쪽에 이순민 넣고 또 누군가 다른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공격수에서 또 뺀다는 것은 약간 무리수인 듯한 네. 느낌도 있어서 저도 이순민 고민 많이 한 게 미드필드에 넣을까? 아니면 차라리 센터백에 넣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이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호연 선수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 정호연 선수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괜히 한 10분, 20분이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고민하지 말자. 투톱 가자. 그래서 바꾼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센터백 뭐 수비형 미드필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 오스마르 선수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티모 자리에 오스마르 넣을까? 아니야, 김기희나 김영건을 차라리 넣을까? 울산에 또 저는 김기희 선수 퍼포먼스도 올 시즌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산 선수들을 넣을까? 오스마르 선수를 넣을까? 아니야, 그래도 티모로 가자. 저가 굉장히 어쨌든 저도 고민이 많은 포지션들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 공격수 2명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티아고하고 제카 뽑았습니다. 그 되게 비슷하게 하시네 자꾸. 그래요? 똑같습니다. 왜 주민기를 버리셨습니까? 경기 영향력이 제카 티아고 선수보다 주민규 선수가 좀 떨어진다고 네.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과 공격 포인트로만 보면은 뭐 뒤질 게 전혀 없는데 그 제카 선수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팔방미인 형이거든요. 정말 뭐 활동량, 뭐 수비 가담서부터 시작해서 어시스트, 연계, 뭐 본인의 골, 뭐 못하는 게 거의 없는 만능 플레이어라는 생각이고, 티아고 선수는 정말 그 대전에 있어서 티아고의 그 득점에 있어서의 영향력 하나는 주민규 선수보다는 월등히 크다. 네. 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경합이라면 거기서는 주민규 선수가 빠지는 것이 저는 주민규 선수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민규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지금 이 순간 득점 1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이 마티나 아담하고 돌아가면서 쓰는 경향도 있었고, 그 주민규 선수도 울산이 주춤할 때 그때 침묵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규의 영향력이 뭔가 득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티아고 같은 경우에는 14골 4개 도움, 제카는 10골 7개 도움이에요. 근데 저는 올 시즌에 제카한테 완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포항은 시즌 초반에는 이선 공격수들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으로 갔어요. 그것이 또
효과를 받고 백성동이라든가 뭐 백성동 선수도 사실 빠져서 약간 아쉬운 선수 중에 하나죠. 네. 백성동 선수 혹은 뭐 김승대 선수도 네. 사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네. 고용준도 그렇고 아, 그렇죠. 그런 네.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카가 사실상 몸빵해주고 포스트 플레이하고 연계해주고 그러면서 도움을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사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얘는 물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김기동 감독 축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스트라이커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아고 선수에 대한 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네, 대전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 임팩트, 영향력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주민규 선수보다 좀 앞서 있지 않나요? 네. 네, 네. 대전에서 팀 득점의 28%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어, 14골을 기록했으니까. 계산을 해보고 오셨나 봐요? 네. 오. 저는 티아고가 있기 때문에 대전의 공격이 굉장히 좀 무섭게 느껴진다 상대에게 네, 네, 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티아고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올 시즌 최고의 선수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만 포항의 오베르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베스트 11 가운데에서도 MVP는 오베르단이다. 네, 네. 오베르단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신진호가 떠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선수가 메운다는 생각도 저는 없었어요. 근데 오베르단은 다른 스타일로 끊임없이 미드필더의 영향가를 부여하면서 에너지를 높여주고 그 가운데 공수 연결고리 역할하고 네. 하프 스페이스도 어느 순간 들어가는 장면도 있고 공격까지 하죠. 네, 네. 뒤에서 1차 전위선 역할도 하고 얘는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면 오베르단이에요. 그 예전에 울산의 에스티벤 선수라고 기억하시죠? 네네네. 에스티벤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올 시즌 오베르단의 활약이 너무 각인이 돼서 지금 이 순간에는 오베르단이 가장 잘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K리그의 캉테? 그런 느낌이죠. 네. 레스터 시절에 그 네. 정말 신화를 만든 캉테? 그런 느낌이죠. 그 오베르단 선수의 정말 대단함에 대해서는 뭐 이 보시는 K리그 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뭐 MVP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뭐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송영주 위원이 오베르단 선수를 MVP로 꼽으시는 거에 대한 어떤 일리가 있다라고는 모두가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예, 오베르단 선수의 플레이를 올 시즌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어찌됐건 송영주 위원과 제가 어쨌든 11명을 뽑는데 3자리만 달라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승우, 나상호 그 자리에 이제 송 의원님은 이제 윤빛가람, 세징야. 네. 그리고 저는 티모 저는 박진섭. 네. 요렇게만 갈라지고 고민들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유사한 선수들이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다는 거. 네. 네. 저희가 뭐 사전에 한마디도 뭐 상의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의했으면 좀 다르게 뽑아왔겠죠. 감독은 이정효 감독인가요? 그렇죠. 그쵸? 네, 네. 네. 이정효 감독으로 가야죠. 네. 이정효 감독이 뭐 광주를 승격시키고 올 시즌 돌풍 일으키면서 지금 이 순간 3위까지 갔는데 저는 이정효 감독이 갖고 나오는 전술적인 아이디어도 너무 신박하고 재미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신비하게 느껴지나 이 감독이?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나올 수 없는 감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다가 몇몇 축구 팬들은 인터뷰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감독이 그렇게 이슈 메이커 역할하는 것도 보는 재미를 준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 인터뷰에 대한 얘기도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유형의 코멘트를 하는 지도자가 너무 여태까지 없었어서 없었죠. 그래요. 예, 사실은 그냥 그런 지도자가 예전부터 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뭐 이정효 감독이 엄청나게 센 발언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물론 센 발언도 몇 개 있긴 네. 했는데 전체가 다 뭐 그렇게 뭐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세다고는 또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한 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모습이 너무 없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정효 감독은 뭐 광주가 올 시즌 이제 최종 어떤 순위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냥 뭐 감독상 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정효 감독이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광주 팬들이야 워낙에 좋아하는 감독이었겠지만 탑팀 팬들이 인정하는 감독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올 시즌 최고의 감독으로 올라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승점 차가 9점인가 그러잖아요. 네. 포항이 뒤집긴 어렵겠죠? 어 저는 포항이 뒤집으면 김기동 감독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몇 초 고민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울산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겠지만 어찌됐건 뭐 모든 확률은 어쨌든 살아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김기동 감독이 우세할 확률이 저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정효 감독이냐 뭐 김기동 감독이냐 이제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감독상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거는 아마 5라운드가 더 진행이 돼도 네. 좀 비슷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K리그 33라운드 스플릿 이전까지의 베스트 11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송영주 위원과 더불어서 또 재미있는 다른 코너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문내 얘들아. 조회수 올려야 돼. 없어지기 직전이야.